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이 경제 상황들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반값 가격의 아파트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구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단연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사실 무엇이든 못 살 게 없을 상황일 건데, 이런 경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거래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시세들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경매가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곤 하거든요. 저도 경매 강의를 한 5년째 하고 있으면서 수백 명의 교육생분들을 좀 거치게 되었었는데, 누구나 비슷하게 겪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기를 막론하고 뭐 좋은 시기든 안 좋은 시기든 정말 일관되고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원래 경매 시장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거주자 분들은 아무래도 뭐 청약을 좀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일반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시장은 이 투자자가 많이 있진 않죠. 교육생 분 중에서도 꾸준한 입찰을 하고 또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주제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노내로 일단 두고요. 내 집 마련을 위주로 이 경매를 바라보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라면 사실상 실거주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잘 모르지만은 경매를 또 배우고 혹은 책 좀 읽고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찰하고 낙찰 받는 과정에서 겪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가 입찰가가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명도의 어려움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 아직 뭐 경매에 숙달되지 않은 분들의 과정을 한번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경매 물건이 보통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겠죠. 수성구에 있는 수성동 1가 대구냉면 밑에 있는 아파트이구나. 감정가가 8억에서부터 시작해서 3억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야, 반값이다. 이거 낙찰 제대로만 받아가면 정말 싸게 받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씩 눌러보고요.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이거 돈 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서 지금 위치 같은 거나 내가 만약에 살게 되면은 어떤 환경을 갖추게 될까, 이런 것들을 그려 나가십니다. 제가 이제 정말 빨리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과정만 하더라도 30분 그냥 훅 가거든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나름대로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부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책 몇 권 읽었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몇 개 보면서 권리 분석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봤을 거고, 일단은 뭐 아파트 정도는 사실 권리 분석이랄 게 크게 없다라는 것도 어디서 이제 들었었고,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것도 한번 분석해보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채무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없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1시간 후딱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얼핏 봤을 때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거나 그렇지는 않고 가격이 어느 정도 싸 보인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얼마면 낙찰받을 수 있을까? 자, 그래도 시세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시세 조사 한번 해볼까? 자, 전용이 129였으니까 이게 실제로는 45평짜리 물건이 되는 건데, 지금 저층일 때 최저가가 5억이고요. 고층일 때도 최저가가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억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실거래가 없네요. 그래서
한창 오르기 전에 한 4억대 초중반을 가격을 받아왔었는데 2020년 들어서는 5억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5억대도 또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한 4억대 후반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특히 이렇게 대형 평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세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부터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들이 뭐 2018년, 19년 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2017년 정도 가격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또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요. 내가 4억 5천을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는 거지?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낙찰을 받으려면 얼마를 또 써야 될까? 4억 3천? 4억 2천? 4억 1천? 그냥 최저가에 한번 입찰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입찰장 가서 우리가 입찰서를 내기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값을 내겠죠. 뭐 예를 들어서 4억에 쓴 거예요. 4억을 써서 냈는데 무려 6명이나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으로 받아간 가격이 얼마냐면 오늘 딱 낙찰이 되었거든요. 5억 7백에 받아갔어요. 고층도 5억짜리 매물이 떡하니 있는데 이거를 왜 5억에 받아갔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미친 가격 아닐까? 어떻게 이 가격 받아가지? 2등만 보더라도 당장 1등, 2등 차이가 거의 8천만 원에 가깝게 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보여집니다. 미쳤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사실 원래 경매가 이런 거거든요. 2번, 3번, 뭐 10번 그 이상을 입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에 받아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매물가에 비해서 또 높게 받아간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꼭 5억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4억 8천, 4억 9천 이렇게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정말 뭐 100원 차이, 1000원 차이 이렇게도 받아갈 수 있는 게 경매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찰가가 훨씬 높게 받아간다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입찰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경매를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싸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입찰가를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입찰가를 낙찰받기 위한 가격으로 써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생각도 안 해요. 사실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낙찰될 것 같다. 그런데도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붙거든요. 낙찰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경매를 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정말로 이거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명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매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입찰받고 낙찰받는 과정까지는 정말 즐거워요. 무슨 뜻이냐? 싼 아파트들도 많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도 많고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찰을 하면서 상당히 즐기게 되는 건데 막상 낙찰을 받았었을 때 어려움들을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많은 교육생분들이 낙찰까지를 잘 진행하시다가 낙찰받고 나면은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측면이 절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실질적인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대화가 한 번만에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번, 3번 연달아서 이제 만나면서 조율을 좀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물론 이 명도라는 게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니까 정말 성실하시고 좋은 분을 만난다라면 우리도 좋게 대했었을 때 명도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상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본인 집도 이제는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도 없고 또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상당히 어렵고 막막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런 어려움에 뭐 사로잡혀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런 어려움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싼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경공매 같은 것들 쭉 진행을 해오면서 한참 물건을 많이 낙찰받고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이루는 날도 엄청 많고 새벽마다 불쑥불쑥 깨기도 하고 충분히 경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매의 현실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낙찰은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시장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건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입찰가를 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쉽게 입찰가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결국 여러 번 입찰했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번은 낙찰받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러 번 중에 한 번은 나보다 높게 쓰는 사람이 없을 때, 운이 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결국 꾸준히 하는 것이 답이다. 자, 그래서 가끔씩 얼마를 써야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절대 정답이란 거 없습니다. 저도 입찰가를 정말 수백 번 써봤지만은 입찰가에는 절대 정답 없다. 입찰가 잘 쓰는 법 자체도 없고 그 답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싸게 들어가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는 어려운 것. 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아닐 건데 어려움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요령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입찰은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답이다. 꾸준히 하는 게 답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명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본인 행동 정리 및 경매 절차 숙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과 어떤 마인드로 한번 대화를 해볼까, 그리고 언제 찾아가고 전화는 언제 할 것인가, 이사비는 이제 얼마 정도를 한번 책정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준비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절차를 숙지해야 되겠죠. 우리가 낙찰받고 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고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히고 그 사이에 이제 대출이라든지 명도 같은 것을 확정 짓거나 혹은 접근을 해 봐야 될 거고, 명도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들을 취해야 되겠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거쳐서 강제 집행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명도 소송 같은 것을 또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리 공부한다고 또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 받을 때까지는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낙찰받고 나서는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념해보게 된다면 분명히 경험과 동시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매는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면 싸게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일반 매매와 다를 것은 없을 거기 때문에 항상 싸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아파트 반값 경매 상황을 준비하고 또 시도해 보신다면 사실 지금만큼 또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시피 경매 시장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영상을 통해서 이 반값 경매 나오는 것들을 자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